자식 잘 되기만 하면 소원이 없겠다.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자식만 편하면 괜찮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는 다 해줘야지. 많은 부모님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들입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온 부모의 마음은 너무도 깊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때때로 경계 없는 희생으로 이어질 때 그 끝은 안타깝게도 부모의 외로움과 빈곤, 후회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례를 어렵지 않게 봅니다. 집 한 채를 자식에게 줬다가 본인은 월세방으로 옮긴 사람, 퇴직금을 사업 자금으로 내어줬다가 노후 자금을 잃은 사람, 자식이 요청할 때마다 금전적 정서적 지원을 아낌없이 했지만 정작 말 한마디, 전화 한 통조차 받지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식에게 퍼주는 것을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라 여겼고 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때로 독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무조건적 희생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신의 삶 전체를 내어주는 형태가 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삶의 균형과 존엄을 지키지 못한 채 오직 자식만을 위한 삶을 선택했을 때 그 끝에는 부모도 자식도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관계가 남습니다. 한때는 자식을 위해 기꺼이 희생한다고 했지만 막상 자식이 독립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의 삶에 여백이 남았을 때 돌아오는 건 고요한 외로움과 내가 너무 바보 같았지 않은 깊은 후회뿐입니다. 나중에 자식이 다 알아주겠지는 착각일 수 있다. 많은 부모님들이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고마워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자식도 있지만 당연하게 여기고 더 큰 기대를 갖고 끝내는 책임조차 회피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는 문화는 때로 자식의 자립심을 약하게 만들고 부모를 언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로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그 관계는 의무도 감사도 아닌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모는 줄 게 없어진 순간부터 자식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남은 건 경제적 어려움, 감정적 상실감, 그리고 고립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희생,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자식에게만 몰두한 선택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도 아마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며 살아온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이미 후회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식은 중요하지만 내 삶은 더 중요합니다.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희생은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다 퍼주었다가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과 희생의 균형을 다시 정립하고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의 후반전을 설계할 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었다가 결국 삶이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공통점 10가지를 통해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키면서도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 문제에 있어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아이는 혼자 못해. 내가 도와줘야 하니까 하는 생각은 도움을 넘어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주려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런 부모일수록 자녀가 자립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부모는 책임과 부담을 평생 짊어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2. 노후 준비보다 지금 자식을 먼저라는 선택을 반복했다. 퇴직금으로 자식의 전세 자금을 대주고 모아둔 노후 자금으로 자녀 사업에 투자하고 심지어 본인의 건강 문제조차 미루며 자식에게 돈을 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는 노후 빈곤, 의료비 부족, 돌봄 공백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건 선택이지만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건 책임입니다.
3. 자녀의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다. 자녀가 반복해서 돈을 요청하는 상황임에도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일어설 거야라는 희망만 가지고 돕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가 구조적인 문제 과소비, 무계획, 의존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돕는 것은 자식의 자립을 방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4.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계속해서 어린아이 대하듯 모든 것을 챙기고 결정해주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조언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의 방향은 자녀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모 노릇을 하려 들면 자식은 성장하지 못하고 부모는 책임만 떠안게 됩니다. 5. 사랑을 주면서도 조건 없이 기대를 했다. 많은 부모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자식도 나를 챙기겠지라는 은연중의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부모는 상처받고 관계에 불신이 생기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대를 강요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6. 자녀에게만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았다. 오랫동안 자식이 삶의 전부였던 사람들은 자식이 떠나거나 거리를 두면 극심한 허무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자식에게 몰두한 삶은 자식 없이는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만듭니다. 삶의 중심을 자식이 아닌 자신에게 돌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7. 자식의 실패를 내 실패로 받아들였다. 자녀가 힘들거나 실패했을 때 내가 잘못 키웠나 봐라고 자책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자책감이 과도한 개입과 지원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자식은 책임을 배우지 못하고 부모에게만 기대게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몫이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8. 형제간에 차별적으로 지원했다. 여러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한 결과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가족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평함보다 불쌍하니까, 도움이 필요하니까라는 이유로 편애가 생기면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간 관계뿐 아니라 형제 사이에도 깊은 균열이 생깁니다. 9. 도움을 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문제는 도와야 할 시기와 스스로 극복하게 해야 할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초기에는 도움이 되었을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지원은 자립을 방해하고 의존성을 심화시킵니다. 부모는 도울 수 있지만 모든 순간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10. 본인의 한계와 자원 상태를 무시했다. 재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더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내가 부모니까 끝까지 책임져야지 하며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이 됩니다. 부모도 감정이 있고 한계가 있고 회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선, 지켜야 할 선을 구분하는 것이 자식과 부모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이 10가지 공통점은 단지 실패한 부모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 자신 안에서 조금씩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공통점을 되짚으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거리, 지혜로운 사랑,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결론에서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 대부분은 자식에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욕심을 접고 하고 싶은 것도 미루고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내 자식만 잘 되면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설득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떤가요? 과연 자식은 그 희생을 기억하고 있나요? 당신의 그 노력이,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보상받고 있나요? 자식에게 모든 걸 퍼준 부모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고, 마음을 비우지 못했고, 관계의 균형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자식이니까라는 말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희생의 길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런 삶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자식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회복하고 지켜내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끝없이 퍼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켜내면서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으니 너도 너의 인생을 책임져라.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가장 큰 힘이자 본보기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건강을 먼저 챙기고 당신의 일상을 정비하고 당신의 삶을 즐기기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당신만을 위한 인생의 첫 페이지를 다시 쓸 수 있는 순간입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부모는 모든 걸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과 자식 모두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옵니다.